영혼 결혼식을 올린 다음에 두 번째 남편의 시댁과는 연락을 끊고 이제 친정으로 눈을 돌립니다. 그 해에 어머니하고 오빠에게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는데 좀 과감해졌어요.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. 첫 번째 남편한테 범행 지르고 두 번째 남편 범행 지르고 이제 세 번째니까 특히 친오빠한테는 굉장히 잔혹한 수법을 썼는데 염산을 부어요. 그러니까 저 뭐죠 오프닝 지르다 보니까 시간 걸리고 그러니까 그냥 아니요. 그게 아니라 중대한 화상은 보험금이 많이 나온다고 했죠. 중대한 화상 및 부식이에요. 오피노 지르면 실명만 되는데 피부가 부식까지 입고 실명까지 되면 보험금이 더 나온다는 거죠. 그렇죠. 그래서 두 사람의 실명으로 인해서 받아간 보험금이 2억 6천만 원. 근데 그 돈도 모자라서 오빠를 살해하려고 했던 겁니다. 오빠가 양쪽 눈을 다쳤으니까 병원에 입원해 있었을 거 아닙니까? 이때 꼽혀있던 링거 호수에다가 이물질을 투입하려고 하다가 간호사들 감시 때문에 실패하게 된 겁니다. 와. 이게 무슨 사이코 영화도 아니고. 결국 실패했고, 그러니 또 돈 나올 구멍을 찾아야 했습니다. 그때 어민숙이 뭘 했냐 하면 집을 팔아버린 겁니다. 어머니, 오빠 사는 그 집을. 좀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서 그 남은 돈 자기가 살리고. 아닙니다. 더 대책이 없습니다. 굉장히 충동적인 사람이라고 했잖아요. 네. 이사 갈 곳을 마련해 두지도 않고요. 그냥 팔아버린 거예요. 가족이 같이 사는 그 집을. 근데 이 사실을 가족들은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. 아니 지금 당장 갈 집도 없는데 집은 비워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. 뭐 그렇습니다. 이게 말이 돼요? 예. 점점 새 집 주인이 이사 올 날이 다가오니까요. 아무 계획도 없던 엄씨가 조급해졌을 거 아니에요. 어떻게 할지 고민하던 어민숙은요. 자신의 거짓말도 덮고 그리고 여기에 돈까지 탈 수 있는 오빠와 남동생에게 약을 먹여 재운 뒤 이불에 불을 지르고 결국 집도 전부 불타고요. 가족들이 또 다치게 됩니다. 저게 한 번도 안 잡혔지? 저 당시에는? 보험금 살려고 집 불질러서 내가 산 집도 없고. 이거 봐요. 첫 번째 결혼한 남자 얘 보내고 그다음에 두 번째 남편 보내고 불 지르고 오빠 얼굴에 염산 붓고 엄마 염산 지르고. 와. 그때의 자범이에요. 그런데 남의 집도 불태웠어요, 지금. 어떤 가족들이 있었길래 뭐 원한 관계인가 아니면 본인이 불을 질러가지고 다쳤던 그런 분들입니까?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? 과거 자신의 집에서 일했던 가사도우미의 가족이었습니다. 가사도우미? 네네. 2005년 초에요. 엄씨의 본가에 불이 났었어요. 그래서 지낼 곳이 없었던 엄씨가 가사도우미에게 한 달만 집에서 신세를 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. 아, 가사도우미 집에? 네, 가사도우미 집에. 이게 왜 그랬냐면 가사도우미하고 돈 문제가 얽혀 있었어요. 가사도우미를 고용했으면 이 가사도우미한테 월급을 줘야 되잖아요. 돈이 없어서 몇 달간 못 줬대요, 월급을. 못 줬는데 당신 집에 좀 머물게 해줘라. 그러면 밀린 월급도 주고 사례금까지 주겠다라고 해서 가사도우미는 이 엄씨한테 방을 한 칸 내주게 된 겁니다. 도와줬는데 왜 가족들을 다치게 한 거예요? 이 가사도우미 집에 얹혀 산 지 이제 3주 정도 됐을 때 일이 터진 건데요. 설을 앞두고 있었던 겁니다. 당연히 이제 가사도우미 입장에서는 이제 가족들이 오니까 이날까지는 방을 좀 비워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. 근데 어차피 처음부터 한 달 정도 있겠다고 했고 근데 3주 정도가 지났고 집주인이 미안한데 설이라서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방 빼란 빼야죠. 방 빼야 되는데 그게 자존심이 상해. 그래서 응징해야겠다라는 생각에 불을 지른 겁니다. 방 빼달라 그랬다. 엄씨는 불안했을 겁니다. 가사도우미 가족 3명이 살아서 치료를 받고 있었으니까요. 게다가 엄씨 집에 불이 나서 가사도우미 집에 와 있었잖아요. 근데 그 집에 또 불이 난 거잖아요. 그래서 방화범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을 겁니다. 그래서 가사도우미 가족이 입원해 있던 그 병원에 불을 내가지고 불태워버리려고 했던 겁니다. 그래서 이 화재로 자녀 2명이랑 가사도우미는 부상을 입고요. 남편분은 부상이 심해서 사망했습니다. 그러니까 당연히 체포가 됐어요. 갑자기 아프다 그래요. 왜? 엄여인이 그 자리에서 소변을 봅니다. 왜?
난 심신미약이다 뭐 이런 건가? 그리고 갑자기 기절을 막 해. 근데 이제 경찰들이 보기엔 어쨌든 누워가지고 막 기절하고 막 이러니까 병원에 보냈을 거 아니에요. 그 병원에 가요. 건강 체크를 합니다. 근데 결과가 꾀병. 꾀병? 에이. 근데 그게 실제 판결문에도 써 있다는 거예요, 꾀병이라고. 마지막 판결문 마지막 뭐 양형의 이유, 그 양형 사유들을 쓰거든요. 그러니까 범행 이후에 잡혔을 때도 꾀병을 핑계로 이러이러하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면서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. 그러니까 얘는 반성의 기미가 없다. 앞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내가 불을 지르면 예전에 죽은 딸이 보여가지고 내가 딸을 보기 위해서 그랬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심신미약 주장하려고 이제 나름의 빌드업을 했던 것 같은데, 근데 문제는 그거가 끝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. 본인이 마약에 손을 댔다고. 그러니까 나 이제 마약 중독이다. 예. 자기가 몇 년 전부터 딸이 그렇게 죽은 다음에 내가 너무 괴롭고 그래서 마약에 손을 댄 상태인데 마약에 좀 중독이 됐다.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. 자기 나름의 서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.